비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있었던 어제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계였습니다. 새누리당 당원에 어긋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개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컷오프된 비박계 이재호 의원의 지지자 천여 명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예, 어제 발표를 끝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비박계 공천 탈락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친유승민계라고 분류되던 조혜진, 김희국, 이종훈, 유성걸 의원이 줄줄이 컷오프됐고요. 수도권에서는 친이계 좌장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진영, 안상수 의원도 모두 탈락했습니다. 딱 한 사람 유승민 의원만 보류입니다. 워낙 민감하니까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거취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비박계 심정은 어떨까요? 저희가 어제 늦은 밤까지 탈락한 현역 의원들 전원을 접촉했는데 모두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역시 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그 격앙된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김두우 예비후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직접 만나보죠. 김두우 전 수석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이른바 비박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김두우 수석이 출사표를 던졌던 대구 북구을은 현역 서상기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여성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성은 아니고요. 예. 장애인 청년 우선 지역입니다. 장애인 청년 우선 지역. 예. 그러면 사실상 김 후보도 뭐 싸워보기도 전에 배제가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출마한 예비 후보 중에 장애인이나 청년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전혀 없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예.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고 수도권이고 예. 지금 비박계가 줄줄이 탈락한 이 공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가장 패권주의적 공천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역대 가장 패권주의적 공천? 예. 유승민 의원에게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 예.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천의 결과를 보면 가장 패권주의적이고, 줄세우기 정치였다.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그 패권을 쥐고 공천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대체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예. 우선, 지금, 친박계의 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경환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최경환,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청와대 현교안 수석, 대체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그 최경환 장관이 움직였던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누가 엔도스를 해줘서 된 거냐. 그리고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과연 그런 힘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예.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이죠. 결국은 청와대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예. 이 표현이 좀 과격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 학살 수준이라고 보세요? 학살이 아니고 완전히 삭살이를 한 거죠. 예, 지금 뭐라고 예. 하셨어요? 예, 싹쓸이요. 싹쓸이. 예. 싹쓸이를 한 겁니다. 친유계, 친이계, 이렇게 가질 것 없이 싹쓸이를 한 거고요. 학살 수준이 아니라 싹쓸이 학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그나마 이제 김무성계는 살아남았죠. 맞습니다. 김학용, 김성태 이 측근들 다 살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 권성동, 이진복 이런 의원들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바로 이 김무성 대표와 그리고 진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결합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이제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자기와 자기 측근들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진박들과 결합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나머지 비박들만 다 싹쓸이 되는 이 상황을 우려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이런 대목은 아니죠. 협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결국 김무성 대표는 이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무성과 김무성계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예. 김무성계로부터 본인과 본인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일부를 살리는 것으로 이제 이 공천의 대가를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된 된 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냐. 보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김두 수석은 예측을 한다. 아니, 그 사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예, 정치권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준이 있다. 뭐냐면 대구나 예. 수도권이나 이런 편한 지역구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의원들은 이제 걸을 필요가 있고 게다가 예.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예. 유승민이니 이재호니 이런 분들 비박계들이 자꾸 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이빠른 소리하고 비판하니까 이게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문제가 예. 있다라는 기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분도 아닙니다. 본인도 예. 그렇게 따지면 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사람이다. 정체성에 어긋난다기보다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는 반대 의견을 냈던 근데 사람이다. 반대 의견을 내 국회의원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자기 예. 소신을 밝히고 청와대와 의견이 대립이 되면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요는 그 말씀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부드럽게 했을 뿐이지 요는 박 대통령이 한 말씀과 다른 발언을 한 자, 또는 그 일당, 그게 이제 유승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당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예. 예,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또 대통령의 되던 국회의원 예. 또는 그 일당, 뭐 이렇게 되면 이재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친이계가 그렇게 그 대상이 됐을 거고요. 또 대통령의 불경을 저지른 사람 이렇게 되면 복지부 장관을 하다가 대통령 면담조차 못하게 해서 장관직 던진 용산의 진영 의원. 예, 진영 의원도 그때 사람, 자기 복지에 대한 자기 소신 말하다가 이제 각 세웠었죠, 청와대하고. 예, 그건 대통령께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예. 결국은 이걸 자주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만나주질 결국 않았어.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짢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불경죄에 해당된다. 불경죄에 해당돼서 진영 의원은 이번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싹쓸이 학살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 대통령을 예. 누나라고까지 부르는 윤상현 의원도 어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써 예상이 됐던 것인데요. 결국은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예. 친박의 수도권의 의원들도 윤상현 의원을 그냥 두고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1명과 7명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명이 아니겠죠. 윤상현 의원은 끝까지 살리고 싶었겠죠. 끝까지 살리고 싶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어제 컷오프 안 됐어요. 지금 보류됐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오늘 결국은 컷오프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같은 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몇 차례를 이야기를 하시고, 예. 최근에도 또 대구로 대통령이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언론들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해석을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 사전에 없는. 그런 해석이 나올 거라는 걸 다 예측을 했던 것이고, 예, 알면서도 굳이 가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유승민 의원도 컷오프다. 다만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예. 유승민 의원은 공천이 되더라도 스스로 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무슨 왜냐하면은 예. 이제 이런 마당에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마당에 예. 본인만 공천을 받게 되면 나중에 리더십도 생기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양새가?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많거든요. 이에 19대 공천 당시에 이재호 의원께서 그렇게 공천을 받고 진익의 대부분이 이제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예. 그 부분 때문에 이재호 대표가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더라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받더라도 예. 그만두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까지 지금 하셨는데 대구 예. 민심 어떤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예. 또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을까 대구 민심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도 65%에서 70% 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박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대통령 치맛자락 붙들고 위세 부리는 꼴은 못 봐주겠다. 아, 치맛자락 붙은 그 사람들은 못 봐주겠다. 그렇게 돼서 이 진박이라는 사람, 진진박이라는 사람들 6명이 예. 모두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유승민계와 그러니까 진박계. 지금처럼 이제 우격다짐으로 현역들을 컷오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 민심은 그런 상태. 역풍이 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이렇게 내리꽂으면 우리가 다 무조건 공천해줘야 되느냐. 대구 사람들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모욕을 대구 시민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오래 참으면은 모욕도 오래 참으면은 버릇이 돼서 굴종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이 굴종의 태도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여기까지 말씀 이것이 들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우 전수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 북구에 도전장을 냈다 사실상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수석이었습니다.